이성웅의 텐베거를 잡아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합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현재 양시장 코스피 2,500 지켜주고 있고요. 코스닥은 683포인트대 1%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양시장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율은 2% 상승 1,476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. 오늘의 시장 상황 가볍게 한 번만 짚어볼까요? 네, 일단은 생각보다는 좀 어제의 그냥 하락에 의한 좀 반등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그렇다고 또 수급적인 면에서 크게 지금 달라지는 부분은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지금은 어제는 이제 공매도가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났잖아요. 또 공매도에 의한 주가의 하락세를 좀 많이 좀 얘기를 했었는데, 근데 어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다 힘들었어요. 다 힘들었죠. 일본도 많이 떨어지고 아유, 네. 또 일본도 떨어지는 이유가 역시 이 트럼프 관세. 그러니까 일본 쪽도 이 자동차 산업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미국과의 어떤 이 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었는데, 그만큼 아직까지 공매도라기보다도 트럼프 쪽에서의 그 관세, 또 이제 트럼프 입김, 이 부분이 올해보다도 올해 상반기도 그렇지만은 단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다음 주 중반까지는 계속 이 영향권에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내적으로도 이제 공매도 이슈, 또 이제 탄핵에 대한 기간, 그러니까 좋은 이슈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. 좋은 네. 이슈는 없는 상황에서 이 쉽게 어떤 매수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가 힘든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그만큼 투자 심리가 움츠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오늘 반등에 대한 의미를 크게 좀 갖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. 내일이네요. 내일 사실상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확실시 되어가는 그런 도입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일단 내일 큰 고비를 넘기게 되는 건지 아니면 고비의 시작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출렁이면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. 일단은 목요일, 금요일, 월요일 쭉 빠졌기 때문에 약간의 정상화 과정으로 탄력이 살짝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수익 높은 섹터, 수익 높은 종목을 찾는 거겠죠. 본격적인 텐베거 유망 섹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텐베거 유망 섹터입니다.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.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건강기능식품 왜 어떤 측면에서 가져와 주신 건지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. 종목을 좀 고를 때 네. 제가 지난주에는 이 자동차 부품주, 또 이제 방산 이런 제조 업종을 좀 많이 가져왔었는데, 저희 코너의 특성상 네.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주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건강기능 쪽에서의 이 섹터를 좀 가져왔는데, 네. 생각보다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근데 이 지금 건강기능 섹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, 작년에도 핫했지만은 이제 삼양식품을 필두로 한 이 라면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었잖아요. 네. 근데 이 갔었던 이유 중에 어떤 맥락을 좀 본다고 한다면, 일단은 이 K푸드에 대한 어떤 유튜브나 어떤 SNS 쪽에서의 이 유명 연예인들이 얘기를 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라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좀 늘었었고, 그리고 이 해외 쪽에서의 실적 비중이 국내보다 앞서는 상황에서 이 삼양식품의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갔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건강기능식품이라고, 그러니까 건기식이라고 하는데, 그 부분을 답습할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좀 높지 않나. 근데 라면은 건강기능식품이랑 거리가 좀 멀지 않나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라면에 대한 네. 이 판매 루트나 그 기업의 삼양식품의 해외 판매 의존도나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기업들이 제품은 물론 다르지만 그런 과정을 계속 좀 답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주가가 좀 약간은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데, 그렇기 때문에 저희 코너의 어떤 특성상 텐베거
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네. 멀리 본다고 하면은 이 건강기능식품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특히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한다면 약간 중장년층, 뭐 50대, 60대 이쪽에서의 선호도가 좀 컸다고 한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젊은 세대 쪽으로도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, 엄청 많아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특히 이제 아동 쪽에서의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도가 제품도 많이 다양화되고 특히 이제 유산균을 중심으로 한 아동 쪽에서의 이 건기식 제품이 크게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이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건기식에 대한 어떤 주가가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일반 식료품 쪽으로 간다. 그만큼 온다라는 것보다도 그 메커니즘이 좀 비슷하게 좀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앞서서 제가 라면에 대한 부분이 유명 연예인이 이 SNL 통해서 좀 불닭볶음면 아시죠? 맞습니다. BTS 지민. 아, 엄청 유명했죠. 핫했죠. 그때부터 이제 미국 쪽에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미국 래퍼죠. 이 카디비 아세요? 카디비 알죠? 카디비가 손톱 지금 엄청 기신 분. 네. 우리나라의 정관장 제품이죠. 이 에브리타임 SNS에서 소개를 했었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게시물이 100만 회를 좀 넘어가면서 약간 좀 비슷한 느낌도 많이 들지 않나요?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에 대한 예. 이 초기의 그 반응이라기보다도 초기에 이런 좀 분위기가 비슷하게 형성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좀 관심을 지금 제 주가가 크게 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섹터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요새 그 좀 논란이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다이소에서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뭐 대웅제약이나 여러 기업들이 판매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보다도 약간 좀 마찰이 좀 있는 상황인데 네.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CJ 올리브영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 판매 채널을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다이소도 지금 입점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지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이 콜라겐 비타민 젤리인가 이 부분이 지금 CJ 올리브영에서 건기식품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젤리형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물해주기도 좋아요. 네, 뭐 드셔보세요. 친구한테 선물 받아서 먹어봤습니다. 맛있던데. 그만큼 이제 젤리형이나 그 전에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한다면은 뭐 약이나 이런 느낌이 강했지만은 지금 이제 젤리형이나 여러 다른 어떤 개별적인 맞춤에 의한 제품이 다양화가 많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뭐 그 전에 이제 화장품이랑 비교한다면은 저가 또 이제 이 다량, 다품종, 이 소량 생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기능식품도 이런 부분을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서 좀 건강기능식품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. 차장님은 평소에 유산균 좀 챙겨 드시나요? 저는 잘 안 먹어요. 저는 매일 먹거든요. 매일 아침에 한 번, 그리고 들어가서 자기 전에 한 번 또 먹고요. 그 영양제도 12알 정도씩 챙겨 먹고 있습니다. 이 청년들 진짜 먹는데 진심이고, 제가 유별난 게 아니고, 제 친구들도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고요. 뭐, 요즘은 살짝 좀 철이 지난 것 같긴 하지만, 헬시 플레저라고 하는 단어가 청년층 사이에서 굉장히 네. 유행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, 뭐 요즘은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 샐러드, 뭐, 식단이 잘 갖춰져 있는 거, 도시락을 일부러 그래서 싸들고 다닌다고도 합니다. 그런 것들을 봤을 땐 건강에 대한 인지도 또는 우리가 그걸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전과는 또 사뭇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러면 건기식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에 특히 집중하고 계실까요? 생각보다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고 네. 그리고 가장 큰 이제 대장주라고 한다면은 역시 뭐 이 KTNG나 KTNG. 엔지나
뭐 이 종문당 뭐 이런 기업들 좀 봐야 되는데,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보다도 이런 기업들은 이제 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지만은 다른 어떤 섹터 쪽에서도의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노바렉스나 그리고 이제 이 다른 뭐 코스메스비티아이 뭐 이런 기업들이 전문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특히 이 안에서 오늘도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노바렉스 종목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일단은 이제 그 노바렉스 같은 경우가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은 지금 최대로 잡았을 때도 270억까지 네. 잡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다품종 그런 생산이나 또 이제 유통 채널에 대한 다각화가 지금 현재 이 노바렉스 쪽에서의 관심을 많이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건강기능식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출 쪽에서의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노바렉스 같은 경우가 2021년에 해외 비중이 한 7%밖에 안 됐어요. 근데 지금 재작년까지만 봤을 때도 30% 이상 지금 올라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내수 시장으로 한다면은 경쟁이 좀 심하고, 그리고 어떤 마케팅 비용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또 생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마진 구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그런 네. 구조인데, 이제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많이 높은 상황이거든요. 그렇다면 중국 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부분은 저는 이제 다른 음식료 대비해서도 이 중국 관련주로서도 많이 좀 분류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노바렉스에 대한 종목을 첫 번째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, 그리고 이제 이 건강기능식품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장을 뒤덮고 있는 게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잖아요. 근데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에서 좀 리스크가 적은 기업들 또 섹터에 대한 그런 기업들을 살펴보는 게 지금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, 지금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그렇고 화장품,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관세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네. 이렇게 그 어떤 가격이 좀 작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받았을 때 현지, 특히 이제 미국을 예를 든다고 한다면 미국 쪽에서의 이 제품에 대한 가격을 올리는 게 용이하거든요. 일반적인 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 영향을 받으면서 이 제품 가격을 높이게 된다고 한다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이 굉장히 클 텐데, 하지만 이런 음식료나 화장품 또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 부분은 크게 좀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오바렉스 주가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정말 꾸준하게 잘 가잖아요. 예. 근데 이거는 다른 이제 건강기능식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올해 초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은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만큼 어떤 시장에서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면서 노바렉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노바렉스 종목 받아봤습니다. 방금 전 속보가 하나 전해졌는데요.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오는 4일 오전 11시쯤에 선고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. 오는 4일이면 금요일이 될 텐데요. 11시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머니포인트 통해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금요일에 나오는 이슈들 추가적으로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시장 상황들을 봤을 때는 크게 출렁이진 않는 모습 오름폭 키우고 있습니다. 코스피 1.4%, 코스닥은 2.4%대 지나가고 있고요. 미국과의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향세로 접어든 안정세 띄고 있습니다.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봐야 할까요? 다양한 시장 상황들 오후장까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. 노바렉스 종목 말씀 주시면서 중국 쪽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관세 리스크로부터도 비교적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들 잡아주셨는데 오늘 상당히 좀 강합니다. 이 텐백 오면 최대한 아래에서 잡아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팔아야 될 텐데 약간 지금 제가 봤을 땐 무릎까지는 올라온 것 같거든요.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가격 전략은? 그래서 어제 목표 주가를
어제 설정한 건데 네. 바로 그냥 가버려서. 그러니까 근데 우선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목표 주가를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 목표 주가가 도달을 하면은 매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좋은 모멘텀이 지금 주가에 잘 반영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게 목표가 도달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9,460 원래는 제가 어제 종가로 한 10%는 9,500원을 잡았었는데 네. 돌파를 하면은 저는 오히려 더 매수 신호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9,500원에서 도달했을 때 오히려 여기서 가격에서 10% 정도로 더 잡아서 1,400원이나 이쪽에서 잡아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또 이제 1,400원 돌파했을 때는 뭐 비중을 조금씩 더 늘리는 과정으로 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오히려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텐베거 종목으로 가져오신 이유는 그만큼 더 이상을 바라보신 모멘텀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단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추격 매수까지는 권장하지 않으시는 거죠. 지금 당장은. 추격 매수라기보다도 네. 그 자산 포트에서 비중을 정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최대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한 10% 이하로 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뭐5% 담고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에 도달했을 때 지금 현재 1,500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도달했을 때는 또 10%까지 담아서 한번 좀 꾸준하게 가져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. 네, 일단 그럼 비중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10% 아래에서의 조금씩 소량 매수로 관심주로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기존에 주셨던 목표가가 9,500원이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강한 상승률을 보인다고 한다면 1,500원까지 일단은 열어볼 수 있는 상황으로 전달받았습니다. 자, 그 다음 유망 섹터가 휴머노이드 가져와 주셨는데 중국도 미국도 상당히 진심입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찌 보면 단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로봇만의 특화된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섹터 안에서 특히 집중하고 계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일까요? 제가 일반 로봇을 갖고 온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를 네. 가져온데 역시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 이제 건기식보다는 더 멀리 봐야 되고 어떤 그 성장주로서 더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로봇 섹터도 이 섹터가 굉장히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 산업 로봇,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이 시장에 어떤 선도 위치에 있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이 기업들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눈에는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휴먼 로봇이라는 이 섹터 자체는 아직까지 상용화나 이런 부분이 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.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이 부분은 실적으로 바로 잡히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로봇 안에서도 섹터로 본다고 한다면은 성장주 중에서도 가장 큰 성장주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의 그 뭐 산업 로봇이나 이런 부분 두산 로보틱스가 글로벌적인 위치로 많이 올라왔지만 휴먼 어떤 로봇 쪽에서는 큰 기업이 좀 없는 것 같아요. 하지만은 결국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미국과 중국이 거의 이제 뭐 경제 패권처럼 휴먼 네. 로봇에 대한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기술력이나 지금 약간 좀 중국이 좀 앞서 있는 느낌이 좀 네. 많이 드는데 그만큼 이제 큰 어떤 선진국, 강대국 쪽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2026년에 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부분을 우선 출시시키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의 관심이 높아지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이 부분을 이런 그 로봇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면서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구간에서 이 휴먼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난관은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휴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상용화도 크게 좋아져야 되지만 뭐 안정성 또 적합성 이런 게 돼야 상용화가 되는 거거든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도 이 정책적으로 좀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제가 보면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계속 앞다퉈서 네. 기술을 투자하고 있거든요. 뭐 그런 부분을
우리나라 정부 또 이제 IT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과 대기업들이 관심을 더 계속 가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는데 종목을 살짝 보니까 최근에 또 아주 핫했었던 종목 가져와 주셨네요. 로보티즈. 근데 저는 일부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게요. 이게 로봇 산업 쪽에서 국내 증시 안에선 액추에이터 산업이 굉장히 또 유망하잖아요. 네. 하이젠 R&M 아니면 로보티즈 이렇게 두 종목이 생각이 나는데 로보티즈 쪽에 특히 더 집중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. 우선 이제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가 실적의 90%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. 예. 그 전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뭐 아시겠지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 최대 주잖아요.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이제 LG 쪽에서의 지분에 대한 인수나 또 이제 협업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당장 어떤 주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 대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로봇 기업들에 대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기업과 연관이 크게 되고 있는 이제 로보티즈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액추에이터 앞서서 이제 중국 쪽에서의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, 액추에이터가 지금 중국 쪽 그리고 만약에 자율주행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LG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자율주행 쪽으로의 진출을 많이 선언했잖아요. 네. 모빌리티 쪽으로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로보티즈의 이 지분을 또 인수하거나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로보티즈에 대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더욱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, 제가 왜 대기업에 대한 이 투자가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냐, 뭐 관심이 투자 심리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동성이나 유동 자금이나 이런 자본금이 굉장히 중요한데,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대기업에 대한 투자 부분을 받았을 때 더욱더 개발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, 또 이제 판매망이나 이런 부분도 구축이 잘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본다고 한다면 로보티즈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액추에이터 산업도 그렇지만 네. 이 자율주행 쪽, 여기 최근에 뭐 인적 분해 뭐 이슈나 이런 부분이 좀 나와주고 있긴 한데, 뭐 이거에 대한 이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이 액추에이터와 또 감속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강점이 갖고 있는 로보티즈에 대한 관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로보티즈 쪽으로 받아봤는데요. 사실상 고점 대비해서 지금 28% 정도 빠졌거든요. 상당히 낙폭이 깊은데,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좀 로보티즈의 악재라고 볼 수 있었던 물적 분할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소화 과정을 거친 게 아닌가. 실제로 오늘은 2% 빨간불, 최근의 추세는 조금은 약간 횡보세에서 오름쪽으로의 약간의 움직임을 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목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이제 물적 분할 이후에 주가 한 15% 정도 좀 빠진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뭐 일단은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는 훼손이 없다라는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저는 충분히 이 가격 쪽에서 매수에 대한 좀 저가 매수, 그러니까 이 어떤 실적이 바로 나오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.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. 근데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는 분명히 지금 살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현재 가격에서 저는 10% 정도 좀 이상으로 해서 뭐 35,000원 정도나 이쪽에서 목표가를 잡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, 역시 이 돌파를 했을 때는 매도가 아닙니다.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이어가도록 해야겠고, 그리고 손절가는 한 28,000원 정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로보티즈 목표가 35,000원, 손절가 28,000원 받아봤습니다. 현재 시장 상황들을 봤을 때요, 오리엔트 전공이 상한가를 갔습니다. 오리엔트 바이오 역시도 27%, 형지 INC 같은 경우도 28%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후장에 정치 테마주로서의 수급 쏠림, 그로 인한 다른 주도 섹터의 하락, 이 부분도 염두를 해둬야 할까요? 저 지금 가장 이제 시장에서의 뭐 대형주나 어떤 실적주가 관심을 못 받았을 때는 이런 테마
정책적인 특히 정치 테마 쪽에서의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는 이제 투자자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어떤 테마에 의한 테마라는 말 자체는 그거잖아요.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. 네. 그쪽에서의 어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큰 기술이 트레이딩 관점이 없으셨을 때에 추가적인 매수를 추격 매수하게 되면은 낭패를 보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선 뭐 상호 관세나 여러 가지 뭐 구매도 재개된 시점에서 저는 우선 이런 과정을 거쳐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실적주들이 많거든요. 네. 그런 기업들을 매수하는 관점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. 그냥 이런 그 테마주나 이런 기업들이 가는 거는 시장 상황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. 네, 그러면 시장 상황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수급이 빠르게 돌 때 실적 관련주 쪽으로 피해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. 그러면 로보티즈 앞서 말씀 주셨던 종목은 어찌 보면 로봇주, 그러니까 꿈을 먹고 자라는 섹터다라고 봤을 때 지금 당장은 로봇에 조금 더 적극적이기보다는 지난주에 가져와 주셨던 자동차 쪽이나 부품주나. 네, 자동차 부품주 쪽이나 그쪽으로 조금 더 눈길을 두는 게 좋을까요?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 성장주를 매수를 했을 때 뭐 성장주들이 이 등락폭이 오히려 이 대형주보다 클 수도 있잖아요. 네. 근데 뭐 매수해가지고 주가가 좀 크게 더 올라갔을 때 판다. 이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2, 3년을 내다봐야 되는 거고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주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주라기보다도 실적주로서 지금 더욱더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약간의 좀 변동성이 제한돼서 그런 리스크 부분은 좀 제한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. 둘 다 들어가는 좀 방식이 좀 틀린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로보티즈나 이런 기업들을 매수는 괜찮아요. 매수는 괜찮지만은 단기적으로 올라간다면 판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성장주 관점으로 2, 3년 정도 긴 호흡으로 끌고 가 보시되 그만큼 비중에 있어서는 아직 내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, 그러니까 한 10% 미만 정도로 끌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로봇 쪽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하나씩 이야기 다뤄보고 종목 관련해서도 투자 포인트 잡아봤습니다.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. 차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